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박영숙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으로 향했다. 겨울에는 손이 터지고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우리 민수 대학은 꼭 보내야지 그 한마디로 버텼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새벽에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아들 밥을 차려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민수는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은 지영. 민수보다 3살 어린 회사 후배였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영숙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토록 바라던 날이었으니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상견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지영의 부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옷차림부터 시계, 가방까지 모든 게 반짝였다. 영숙 씨는 시장 일을 마치고 급히 샤워를 한 뒤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웨이터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다.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것도 어색했지만 영숙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어머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영의 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요. 아, 시장에서요? 네,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다. 지영의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요즘은 장사가 잘 되나요? 대형마트도 많고 온라인 쇼핑도 많은데. 뭐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요.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그래도 힘드시죠?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던데. 영숙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동정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잠시 후 지영의 어머니가 화제를 바꿨다. 저희는 지영이 결혼 준비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는 백화점 브랜드로 맞추고 예식장은 호텔급으로 알아보려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전세금 절반 정도 보태드릴 생각이고요. 아, 네, 좋으시네요. 혹시 어머님은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내 아들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영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지영이 부모님이 좀 그러셨죠?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는 거겠지. 자기 딸 시집 보내는 건데. 그래도 너무했어요. 민수야, 너 지영이 정말 좋아?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그래, 그럼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와 지영은 결혼 준비로 바빴고 영숙 씨는 여전히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멈췄다. 오빠, 우리 결혼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왜 그래? 다음 달로 날짜까지 잡았잖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잖아. 뭘 걱정하시는데?
시어머니 부양 문제 그리고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러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거.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채소 파신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 이해해줘. 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맨날 오빠네 집안 걱정하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시장 일 그만두시고 우리랑 떨어져 사시면 안 돼? 나중에 용돈 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그러면 되잖아. 문 밖에 서 있던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좀 부끄러워. 친구들 만날 때 시어머니 직업 말하기가 창피해. 다들 시어머니가 교수시거나 의사시거나 그런데 나만 시장 상인이라고 하면.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지금 우리 엄마를 부끄럽다고 했어? 오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내 엄마가 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나 대학 보내주셨어. 그 손 봤어? 겨울에 얼마나 트는지 알아? 오빠, 나도 어머님 고생하신 거 알아. 그래서 더 안쓰러운 거잖아. 이제 좀 쉬시라고. 거짓말하지 마. 넌 엄마가 부끄러운 거잖아.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못 보겠다는 거잖아. 오빠. 지영아,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 나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 내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살아. 오빠, 진정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넌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 그냥 부담으로만 보잖아. 문 밖에서 영숙 씨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영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민수와 지영이 놀라 돌아봤다. 엄마, 다 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 지영아. 내 마음 이해해. 내가 원하는 시어머니는 내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은 이만 들어가. 민수야, 보내드려라. 그날 밤 지영은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지영이 서 있었다. 어머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들어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정말 경솔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오빠 키우셨는지 그런데 그걸 부끄럽다고 말하다니.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영아, 울지 마.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어.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게 뭔데요? 너희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야. 차 한 대 사주려고 했어. 요즘 좋은 차가 1억쯤 한다더구나. 지영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어떡해. 그리고 여기 부동산 계약서도 있어. 잠실 쪽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25억 조금 넘었나?
너희 둘이 살기 딱 좋은 평수더라. 잠실에 25억이요? 어떻게 그런 돈이? 영숙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30년 전 일이야. 시아버지 그러니까 민수 할아버지가 경기도 어느 시골에 땅을 조금 갖고 계셨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지. 논밭이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당신이 고생할 테니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그 땅이 5년 전부터 그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더니 작년에 정말로 개발이 확정됐어. 그리고 몇 달 전에 땅이 팔렸어. 보상금이 100억이 넘게 나왔지.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는 어머님이 시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줄만 알았어요. 힘든 건 맞아. 하지만 그 땅은 건드리지 않았어. 내가 쓰려고 번 돈이 아니라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둔 거니까. 시장 일은 내 생활비 버는 거고. 어머님,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할 생각이었어. 며느리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차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주려고 했지. 결혼식 비용도 당연히 내가 낼 생각이었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평생 오빠 잘 모시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은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다. 영숙 씨가 그런 지영을 붙잡았다. 지영아, 일어나. 어머님, 앉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지영이 다시 소파에 앉았다. 영숙 씨는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미안하지만 이건 이제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네. 민수가 너와 결혼을 취소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제발. 지영아.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존중해줬으면 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어. 내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했지. 그건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이 나온 거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돈은 내 아들을 위한 거야.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거지. 미안하지만 그게 너는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변할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회사를 조퇴한 것 같았다. 지영아, 너 왜 여기 와 있어? 오빠. 지영이 민수에게 달려갔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민수는 지영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지영아. 응? 너 지금 후회하는 거 맞지? 엄마한테 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약 엄마가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으면, 돈 한 푼 없었으면, 그래도 너 돌아왔을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엄마가 좋아서 온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거야?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영아,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엄마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그게 너였으면 좋았는데. 오빠,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영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고요가 흘렀다.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금 아프지만 나중에 더 아플 뻔했어요.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왜 그동안 땅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랑하길 바랐거든.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했어. 그래도 제가 알았으면 더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당당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내 엄마가 어떤 일을 하든 너는 내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영숙 씨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자랐죠? 당신 닮아서 마음이 따뜻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로 컸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